지금 유럽 언어학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산악 지역에서 한국어와 언어 구조와 생활, 풍습이 놀랍도록 유사한 민족을 발견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민족은 정말 놀랍게도 한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임에도 한국과 거의 동일한 형태가 확인되면서 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오래전 눈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었고, 학자는 이 증언을 토대로 고대 동아시아 이주설과의 연관성을 제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혹은 민족적 유전이나 기억이 언어와 풍습에 남아있는 것인지 지금부터가 진짜 분석의 시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며 무엇이 한국과 그토록 닮은 걸까요? 그 시작은 스위스의 한 언어학자가 우연히 산악지대를 조사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 슈나이더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언어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정이니 정선이 하는 건 학문에서 배제되어야 할 잡음일 뿐이었어요. 특히 한국어에 대해서는 편견이 심했죠.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어의 정서적 종결 어미는 과장된 감정의 산물이다.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언어 구조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고리타분한 유럽 중심주의자라는 뒷말이 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조 언어학만이 진리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자 마르쿠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동남아 극소수 언어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오스 북부에 정말 흥미로운 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죠. 또 감정적인 언어들이겠지 뭐. 하지만 연구비도 넉넉했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마지못해 라오스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켜고 구조 언어학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감정 따위는 언어학에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후덥지근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통역사 민호가 마중 나와 있었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산길이 험해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런 오지까지 와서 뭘 발견하겠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야.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깨닫게 됐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라후족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이었어요. 처마 밑에서 절구질하는 여인들의 모습.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심지어 집 구조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서울 시내 호텔에서만 머물렀는데 어떻게 이런 시골 풍경이 익숙할 수 있죠?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제가 한국 시골에서 본 장면과 똑같아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억양까지도 한국어와 비슷해요. 마을 어르신 하나가 다가왔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민호가 통역해줬어요. 멀리서 오신 손님을 환영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한국의 전통 인사법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에 올라온 음식들을 보니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된장 같은 갈색 소스,
나물 반찬들, 심지어 김치와 비슷한 발효 채소까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아. 아이들이 뛰어놀며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또, 나나, 꼬마야. 그 억양과 어조가 한국 아이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설명이 안 돼.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과 몸짓, 대화하는 방식까지도 한국인들과 닮아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어른들의 말투를 분석했어요. 그럴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죠. 라후족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엄마야, 아빠야, 할머니야. 이 억양이 한국어와 거의 동일했어요. 심지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말이죠. 기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슬플 때는 끄트미 처지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어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라후어가 한국어 억양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저는 민호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나타나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더군요. 뭔가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호가 통역해줬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교수님 얼굴이 자신들의 조상과 닮았다고 하네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제가 유럽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의 조상은 오래전 눈 내리는 북쪽에서 왔다고 하네요. 눈 내리는 북쪽?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게 혹시 한반도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 이장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상들이 큰 전쟁 때문에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일부는 서쪽으로도 갔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된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그 방법이 한국의 전통 된장 제조법과 거의 동일했어요.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고 소금물에 담그는 과정까지 말이죠. 심지어 장독대까지 있었어요. 한국의 그것과 모양도 크기도 비슷했죠. 저는 더 이상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부르는 자장가를 들었는데 그 멜로디가 한국 전래동요와 너무 닮아 있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고구려 역사 자료를 찾아봤어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들이 나오더군요. 특히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후 수많은 고구려인들이 한반도를 떠나 중국 동북부와 동남아시아로 흩어졌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주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고구려 유민들의 추정 남하 경로와 현재 라후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중국 동북부에서 시작해 운남성을 거쳐 라오스 북부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딱 이 마을에 도달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의 제사 의식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사상 차리는 방식, 절하는 순서, 심지어 제사 음식까지도 한국의 전통 제사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과일을 놓는 위치, 술잔을 올리는 방법, 향을 피우는 순서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제사를 지내면서 부르는 충문이었어요. 민호가 통역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완전히 소름이 돋았죠. 북쪽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후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말들이 한국 제사 충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감정적 언어, 정서적 표현들이 사실은 깊은 역사와 문화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기억이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으로 언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라후족 아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한국어와 비교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억양 패턴부터 살펴봤어요. 라후족이 괜찮다는 의미로 하는 말과 한국어 괜찮아요를 나란히 들어보니 음성학적 구조가 거의 동일했어요. 특히 마지막 어미에서 올라가는 톤까지도 똑같았죠. 더 놀라운 건 감정 표현 방식이었어요. 기쁨을 나타낼 때의 억양 변화, 슬픔을 표현할 때의 음색 변화가 한국어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을 할머니 한 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정말 감동적으로 해주시더군요. 민호가 통역해준 내용을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큰 성이 있는 북쪽 나라에서 왔다고 해요. 그곳은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고 큰 강이 흘렀다고 하네요. 큰 성이 있는 북쪽 나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곳, 큰 강. 이 모든 묘사가 고구려를 연상시켰어요. 압록강, 국내성, 평양성 같은 고구려의 주요 거점들과 일치하는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시더군요. 오래된 천조각이었는데 거기에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민호가 해석해보니 고구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노트북에서 고구려 관련 자료들을 찾아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고구려의 성곽 모습, 압록강의 사진들을 보시더니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아요. 이런 곳이었어요.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곳이에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유사성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문화 유전자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온 조상들의 기억이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였어요. 라오스에서의 넷째 날 저녁, 저는 스위스에 있는 딸 리사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만 묻는 사이였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엄마, 어떠세요? 연구는 잘 되고 있어요? 리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우리 모녀가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한 대화만 나누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사야, 엄마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여기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라후족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한국 전래동요도 틀어줬죠. 리사가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이거 한국 드라마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말투도 비슷하고요. 맞아. 그래서 엄마가 지금 혼란스러워. 내가 평생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감정적 표현들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저는 리사에게 라후족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리사는 점점 진지해졌어요. 엄마, 그럼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그때 네 번째 반전이 일어났어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엄마, 사실 저도 엄마가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논리적이고 정확하지만 마음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리사야. 엄마가 너무 딱딱했구나.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정이라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리사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 저도 사실 엄마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그런 방식밖에 몰랐던 거죠? 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다음에 그 마을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약속했죠. 꼭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 라오스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 모든 걸 걸었어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발견을 전 세계 언어학자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발표 제목은 언어 속에 살아있는 민족의 기억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발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언어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저는 라후족 마을에서 찍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라후족 아이들의 대화와 한국어를 비교 재생했을 때 회장이 술렁였어요. 너무 유사해서 모든 사람이 놀란 거죠. 특히 한국 대표단석에서는 숨죽이고 들었어요. 제가 라후족 할머니의 증언을 소개할 때 한국 학자 몇 분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죠. 천년 전 고구려 유민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진다는 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어요. 청중 중 한 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그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천조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진을 다시 띄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은 한국의 고구려 연구 전문가인데 그 천에 적힌 글자가 고구려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특별한 서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쓸 수 없었던 문자라고 하더군요. 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그럼 라후족은 고구려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 아니에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특히 한국학자 김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슈나이더 교수님, 당신은 우리가 잊고 있던 조상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의 언어학자도 손을 들었어요. 이것은 언어학사에 남을 중대한 발견입니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 기억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군요. 발표 후 많은 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기다린다고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학문은 차가운 분석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에서 시작되는구나. 파리 학회에서 돌아온 후 저는 리사와 함께 다시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였어요. 리사는 라후족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한국 시골과 똑같네요. 특히 할머니들이 절구질하는 모습이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 동일해요. 우리는 마을 이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장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특히 리사를 보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젊은 세대가 조상의 흔적을 찾아왔다며 감동하셨죠.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조상들이 고향을 떠날 때 부르던 노래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래된 비단 저고리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 순간 최후의 반전이 일어났죠. 할머니가 부르시는 노래의 가사를 민호가 통역해 주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북녘 땅 그리워하며 언젠가 돌아가리라 조상의 혼이 머무는 곳으로. 완전히 한국의 실향민 노래와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슬픔을 담은 그 멜로디는
한국 민요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 노래는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길,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최소 100년은 넘게 전해져 내려온 노래인 거죠.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건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제 우리 조상들도 편히 쉬실 수 있겠구나. 후손들이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저와 리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을 떠나는 날, 아이들이 우리를 배웅해줬어요. 다시 와요, 언니야. 그 말끝에 담긴 정이 너무 따뜻했어요. 리사도 눈시울을 붉혔죠.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우리 함께 가보자.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가요. 그 말끝에 담긴 정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어는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1000년 전 고구려 유민들도 이런 하늘을 보며 남쪽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의 언어와 마음이 이렇게 먼 곳까지 전해져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겠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언어는 한 민족의 혼이고 기억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1000년의 세월을 건너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라후족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끝에 담긴 그 작은 떨림들, 감정의 미세한 변화들이 모두 조상들의 기억이었다는 것을요. 정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1000년을 이어온 민족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